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4시에 조수진 의원님과 전화 인터뷰 한다고 제가 공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할 건데요. 요 조수진 의원님이 이제 페이북에 올린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조수진 의원님과 인터뷰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당 행사에서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이 처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추 장관은 책상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세상에 공식 석상에서 자기가 성질을 부리면서 책상을 내리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황운하 의원 또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 황운하를 엄청 두둔해.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충청도지만 황운하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하명으로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그날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잖아. 황운하 지시로 경찰이 울산에서 이런 똘끼 있는 분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요, 울산 경찰청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을 캤고 수사를 주저하던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해버려. 빼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다 빼버렸어. 이 사람이 지금 황운하예요, 황운하. 그런데 추미애가 황운하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격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피의 사실은 전부 흘려 보도하게 만들어서 보도.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수진 의원님이 추미애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56분인가? 8분하고 함께 공동 발의했겠습니까? 나는 조수진 의원은 아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마 국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분명히 저지른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방송하다가요, 추미애가 아니지, 추미애하고는 통화할 일이 없어. 그 조수진 의원하고 함께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전화 인터뷰.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제 우리 조수진 의원이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추미애 그 법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조수진 의원이 정말 기자 생활을 24년 2개월, 그리고 2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몸에 뱄어, 몸에. 그러니까 이번 정치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의원을 하시고 계신데, 아마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정말 있다는 게,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계속 말씀을 하시죠.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라는 선거 공작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 초유의 선거 공작 연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검찰 개혁 적임자 운운하는 게 지금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다. 이름은 참 추자만 들어가면 미애. 이 양반이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쌀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쌀 것이다. 여기 법무부는요, 법,
법이 없는 장관, 법을 모르는 장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들어도 쌀 것이다. 한문풀이에서는 법법자 그리고 없을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 없는 장관, 추비해. 그리고요, 여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을 짓밟고 법 위에 올라서거나 피고인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다. 세상 참 희한하게 들어가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또 안보에 대해서도 사실 한 말씀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죠. 우리 뭐 구독자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문 대통령 하는 말. 참 과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용을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이 6.25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에 처음이야. 지금 세 번째 3년이잖아요. 3년. 3년 임기 동안 이번 처음으로 말을 한 거야. 그리고 6.25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 행사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이번에 어거지로 북한이 저지랄 날뛰고 있다가 또 조용해지니까 기회를 보고 행사에 온 거죠.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순직한 호국 영령을 기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작년에도 안 왔잖아요. 그 지난해도 안 왔잖아. 근데 이번에 왔네. 문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를 통해서 전장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세계사의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이야. 내 생각. 왜 그러냐면 북한이 담대하게 여기에 나서 주겠어? 남침원 작것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문 대통령이. 그리고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의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문 대통령은 전쟁 희생자와 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강조했으나 북한의 전쟁 도발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잖아. 근데 그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 대통령이.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 4.1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 등으로 선언적 종전을 공표했지만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보여주듯 불신과 군사적 대결에서의 실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혈세 180억 원이 소요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북한 아이들이 남침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우리 혈세 180억 더 들어갔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북한에 사무소를 졌는데, 연락사무소.
졌는데 이것을 김여정이가 단박에 그냥 땅속으로 그냥 묻어버렸잖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자체는 안 했어 아주.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뽑아줬나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북한이 예고한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보류일 뿐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평화를 싫어하고 반기지 않는 국민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 당연히 없죠. 그런 국민은 없지. 네.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항구적 평화로에 전환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꼭 이 점을 유념해라.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시는데요. 북한은 6.25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사과도 한 일이 없어요. 6.25는 슬픈 전쟁 이전에 잘못된 침략 전쟁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6.25 70주년인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은 대북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또 헛소리를 해. 헛소리. 불어. 뭘 불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 이해찬이는 원내잖아요. 근데 국회 안에 원내대표가 요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이고, 종전선언을 종전선언 어떻게 하느냐고. 쟤네들이 계속 지금 따발따발대고 있는데, 뭔 얘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진중권 교수가 이분하고 동무들 그만 찌그러지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리고 김정은의 군사 도발 보류 한마디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북한 도발에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지. 잘못된 신호 주는 거 아니야 이게? 국민이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대 가서 일 잘하고 문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 일 잘하라고 김태년, 송영길 다 보내준 거 아니요. 근데 거기 들어가더니 북한을 찬양을 해? 말이 안 되죠. 현재 남북은 종전이 아닌 정전, 휴전 상태이고 김정은이 행동 개시로 방향을 틀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불안전한 상태란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유, 우리 똑똑이 의원, 조수진 의원 말 아니야 이게. 이제 요 끝나면 바로 전화 내가 걸어가지고 조수진 의원과 함께 인터뷰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요, 문 대통령은 어제 행사에서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 용사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하면서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평가를 했다. 난 갑자기 조국 나오길래 그 조국인 줄 알았네. 나쁜 조국.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국이네. 네. 그리고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다가 북한에 남겨진 국군 포로 그리고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대요. 누가?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했대. 지금 북으로 끌려가서 납북된 분들 차라리 대통령께서 고생하고 사시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들 있잖아. 남한으로 오시게 합시다.
김정은한테 전화 한 통 걸든가 뭐 아니면 언론에 이렇게 흘려가지고 김정은이 귀에 들어가게 해서 그런 말씀 한 말씀 딱 하시면 이 양반이 그래도 잘하네. 이 정도는 국민들 소리 들을 거 아니요. 어떻게 6.25 참전 행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말은 이런 말 하나도 없어.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을 하네요. 1953년 휴전 협정 당시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 8만 2천 명인데 북측이 송환한 국군 부로는 8,343명 뿐이다. 그러면 7만 분이 훨 넘게 지금 실종자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기간 중 납북 민간인 10만여 명을 수산되고 전쟁 후에 납북 억류자도 48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땅 점령한 저 괴 도당들은 호시탐탐 전쟁을 불사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핵폭탄을 대한민국이 늘 불안한 국가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거죠. 자, 문 대통령은 이들의 행사 확인과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수진 의원의 말씀. 그리고요, 문 대통령 부모가 흥남 철수 때 북한을 탈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결코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 이런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다. 이게 책무. 정확한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방치하는 것은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모독.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2년 동안 한 번도 6.25 참사 행사에 안 가시다가 어제는 갔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향이 그 친북 성향인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통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나? 통일 끝났어요. 끝났지. 자,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단 한 사람의 송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후의 한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박수.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 상생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 달라. 여야 상생은 국회의 원칙과 정통, 정치의 맏형은 여당이라는 간단한 점만 생각해봐도 현실 가능하며 성사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조수진 의원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이 대목은 맏형은 여당이라는 간단한 점만 생각해도 현실 가능하며 성사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조수진 의원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제발 당신들이 생각만 잘하고 생각을 바꾸면 다 성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고 싶은 거요. 근데 김재구 생각은 저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계신 분들 절대적으로 못 고쳐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성사가 되나? 그냥 미래통합당은 통합당대로 딱 심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 주호영 대표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을 내밀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똘똘 뭉치자. 주호영 대표의 말씀. 그리고 조수진 의원도 이제 워낙 뭐 아주 나는 조수진 의원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곧 통화할 거예요. 통화하게 되면은 아마도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조수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은 지금 이제 조수진 의원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단 걸어봐야죠. 네.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네. 전화를 일단, 네,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수진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로. 네. 오늘 제가 여쭤볼 말도 많이 있고, 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전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진 의원. 네, 김재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네. 구독자님들이 너무 우리 의원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 아이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국회 원 상황 때문에 계속 비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지금 의원총회가 열렸다가. 네. 네,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다행이네. 아유, 다행입니다. 저 김재구 TV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 의원님. 네. 워낙 바쁘시죠? 이게 지금은 아직 적응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적응해 나가야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보통 7시 30분부터 국회 일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밤까지 네. 지금은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은 좀 생략하고 이런 거를 조금 네.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랄까요? 네. 적응시입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네. 의석이 103개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과 글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네. 하시는 거 모습 보면은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글도 쓰려고 하고 네. 노력은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니요. 너무 잘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 네. 그 검찰청법 그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꼭 여쭙고 싶은데. 네. 네. 일단 네, 말씀하세요. 예.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기관이 어떤 그 억울한 일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국가가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소라고 하거든요. 네. 네. 프랑스만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사소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가 어떤 피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혐의를 규명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네. 공소. 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또 수사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전제는 임명권자, 네. 대통령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에게 어떤 특정 집단만 수사를 하고 특정 집단의 범죄 혐의엔 눈 감아야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란 화두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검찰 개혁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네. 검찰 개혁에 스스로 검찰이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흔드는 겁니다.
아이고, 네. 맞네. 그래서 예.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라든지 방향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손질하자. 아하. 그것이 뭐냐? 네. 검찰청법 8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이것을 없애자. 음흠. 네,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단하시네. 근대 검찰 제도가 시행된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네. 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검찰 제도가 시행이 됐고 네. 오늘날의 검찰 제도로 그 뿌리를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2013년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음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 네. 어떤 검찰 제도의 산실인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폐지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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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더군다나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거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음흠.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네. 이것을 제대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그 방송을 했는데요. 의원님 그 페북을 보고 정말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감탄을 제가 많이 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를 칭찬을 해주셔서 저를 비판하고 좀 지적하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아니 비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 하실 때부터 줄곧 봐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큰일을 하실 분이다.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거는 예. 이런 어떤 명분도 되고 시기도 됐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56명의 동료 의원들이 예, 예. 네, 같이 대표 발의를 해주신 것 아닌가. 아. 네, 그래서 어제 예. 보도를 보니까도 네. 이번 주에 발의된 법안 중에서 네. 공동 발의자가 가장 많은 음흠. 그 법안이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네. 아,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네.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네, 우선 네. 지금 여당이 이번 4.15 총선 때 절대 의석을 갖게 됐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국민들이 4.15 총선에서 여당의 절대 의석을 보장 준 것은 음흠.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을 깔아뭉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유례없는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여당 깔아뭉개기,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기. 네. 조금 뒤에도 아마 그 전체 상임위원장 전체 18개석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6시 이전에는 18개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전부 다 그 선출이 임명될 거거든요. 참. 바로 이런 것을 하라고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밀어준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런데 여당이 그런 절대 의석을 갖자마자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대표적으로 예. 검찰총장을 흔들면서 범죄 사실에 연루되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네네. 이 사건부터 다시 봐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다면 4.15 총선의 민의를 법 위에서 올라서도 되고 법치를 깔아뭉개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독재죠, 완전히. 아.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1987년 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까지 독재 타도로 외쳤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독재 타도로 외쳤던 분들이 네. 1987년의 6월 항쟁 이후로 이미 30년 이상 뿌리내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건 더 그러니까요. 나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참담한 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네. 참 암담합니다. 예. 지금 네. 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네. 공수처, 어떻게 보면 공수처
공수처장 임명 밀어붙이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공수처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검찰과 건전하고 어떤 건강한 그 동반자관이라든지 어떻게 그 라이벌로서 경쟁하면 좋지만 그렇죠. 공수처법의 이곳저곳을 보면 헌법상의 근거 없는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아, 네.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인데 네네. 대통령과 여당의 의원들이 헌법상 근거도 없이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공수처를 밀어붙인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정말 참담한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일반 법률, 네. 한명숙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조국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일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위에 여당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네. 헌법 위에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러니까, 예. 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아주 건전한 의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삼권 분립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런데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그 13명의 대법관이 모두가 유죄라고 인정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 사법부의 판단도 믿지 않겠다. 예.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입법부도 무시하고 사법부도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이 모든 것에 위에 있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담한 현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많이 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과 글로써라도 제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근데 김재우 선생님, 제가 예. 사실은 우리 지금 동료 의원들하고 지금 대응회의를 하다가 지금 잠깐 나와서 아하. 원고 없이 지금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그대로 막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게 질서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의원님, 네. 포부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24년 2개월 동안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네. 이 기자라는 것은 네.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라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해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점. 네. 네.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고, 네. 때로는 좌절도 많이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겠지만, 네. 우리 김재우 선생님 같은 이런 지지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아이고. 네. 네. 계속 용기를 내면서 네. 기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수진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정말 꼭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21대 국회에. 예. 큰일 해주시고요. 큰일 저지르십시오. 아주 크게. 네. 네. 하여튼 힘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역시 조수진 의원은 정말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여전사입니다. 이거는 아주 속 시원하네요. 내용을 원래 한 3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길게 여쭤봐서 그런지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정말 조수진 의원 하면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분명히 21대 국회에 들어가셔서 아마도 대단하게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미애 법안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거라는 것이죠. 58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이 대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58분의 미통당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뭐 개인 발의가 아닌 거잖아요. 다만 조수진 의원님이 이것을 개정안을 만들어서 58분과 함께 공동 발의했으니까 뭐 100% 통과되는 거죠. 예. 추미애 그 양반 너무 심하거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너무 심해. 참나.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수진 의원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